비판 언론과 언론 자유 진영의 친일적 언론 보도들에 대한 현재의 비판들이 좀 더 정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논지는 이렇다.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은 여당도 야당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대결이다. 총선 이후 2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막고 정치, 경제, 역사의 적폐를 지속해서 청산하기 위하여 여당은 의회 권력을 강화해야 하고 한국당은 대선과 지역선거의 연이은 참패로 유일하게 남은 의회 권력을 수호하고 확장해야 한다. 총선은 이미 모든 정치의 핵이다. 당파적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6월 18일자 칼럼에서 2020 총선 시작됐다라고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그와 동시에 그는 같은 칼럼에서 한국당에게 충고를 하나 건넨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당을 위한 총선 전략 제시이다. 한국당이 이것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는 반전의 길은 있다. 일부에서 거론했듯이 친박 신당을 계기로 친박, 반박, 비박 할 것 없이 현직 거의 전원이 사퇴하고 신인 200여 명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이것은 가을 선거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현직 의원, 그것도 보수 야당 의원의 전원 사퇴는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라는 주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핵심은 담고 있다. 그것은 친박, 반박, 비박 할 것 없이 에 있다. 즉, 보수라고 일컫는 진영들의 대통합이다. 현재 보수 진영은 국민들에 의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부정되었고 19대 대선의 참패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분열되고 사망선고를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친목 성격 모임서 한일 설전 미 한일이 싸우면 불편한 곳은 미국. 한국 대표단, 불필요한 비판 살까, 류현진 경기 관람도 취소. 워싱턴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한일 의원들이 26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둔 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연 2회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의원 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한 모임이지만 이번에는 양국 정부의 극심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듯 시종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원 친선 외교가 아니라 정부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다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한 목소리로 비판한 한국 의원들과 달리 일본 측의 경우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해 대조를 이뤘다고 한국 대표단이 전했다. 한국 대표단이 이날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일 의원은 회의 내내 수출 규제 조치와 전략 물자 통제,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명단 배제 문제를 놓고 날 선공방을 벌였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들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한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별개로 경제적 관점의 조치라고 항변했다. 그러던 중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관한 한일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꺼냈고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파기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격한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한 뒤 역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두 문제는 별개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일본 측은 한국의 전략 물자 통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 조달한 일부 부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것인데 우리 측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면서 물자를 잘못 관리해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한국 정부는 전략 물자 통제와 관련한 모든 협약에 가입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엔이나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받는 것도 환영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일본 측이 먼저 거친 하시 얘기를 해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직접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 마지막에 한국 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 한 의원은 호응하지 않는 상황도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대표단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최교의 의원은 어떤 분들은 징용 문제와 보복이 연관된 것임을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고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도 의회에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일 의원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자 두 동맹 중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미국 대표단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여겨진다. 미 측은 그동안 양국이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재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맨스필드 재단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한일이 이런 문제를 갖고 다투면 불편한 것은 미국이다. 다투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은 미국은 한일 의원들이 너무 열을 올리면 찬물에 한 바가지씩 끼얹어주는 상황이었다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이 이날 회의 장소로 택한 곳은 공간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탁자도 협소해 상대방을 바로 앞에 두고 회의를 하도록 꾸며져 있다. 이곳은 미상원과 하원이 이견을 좁히려고 마지막으로 모일 때 주로 쓰는 공간인데 미 측이 양국의 기류를 고려해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정하지 않았냐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한일 의원들은 대북 문제의 경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당초 주최 측이 이날 저녁 문화 행사로 주최한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워싱턴 내셔널스전 선발 등판 경기를 미 의원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 대표단 내에서는 엄중한 시기에 야구장을 그것도 일본 의원과 함께 관람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주최 측에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전술적 환경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형이 평화체제로 급격히 이동해 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에 머물다가도 남북한 간 평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가 진전되면 50%를 넘어서는 시대이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북한 위협론이라는 도구의 위력이 약해진 것이다. 보수 대통합을 위한 이념적 공백의 자리에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에 매달리는 한국당과 이를 확성기처럼 받아쓰는 보수 언론. 좌파 독재 기피에 고맙겠다 한국당, 청향의 행진. 태극기 부대. 동참 2019년 4월 20일 조선일보의 노력은 공허하기까지 보인다. 국가 위기도 저들에게는 당파적 이익을 위한 기회. 그런데 보수 통합을 위한 이념적 대결 구도가 약해지는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보수 대통합이 새로운 이념적 수단으로 이 위기 상황을 득달같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들이 친일 언론이라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본보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론과 무능론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한 조선일보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의 핵심 논리인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 부정으로 점차 그 논조를 친일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담의 합의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넣는 것을 반대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친미반공에서 친일반공의 전선으로 친일이라는 오명을 듣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의 위기를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중도층을 결집하기 위한 보수 통합의 전쟁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100년 전 역사에서도 목도했듯이 사회, 총체적 단위로서 국가의 이익은 배제되고 당파적 정치적 득실로 그 자리를 대체시킨다. 이 새로운 전선에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환된다. 조선일보 만물상 청구권과 사법농단 7월 5일 임민혁 논설위원 강제징용자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메시아적 결정이라는 주문 속에서 해석될 것을 요구하고 친일과 반일의 전선을 근대적 이념의 전선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 또한 보수 언론은 일본과 더불어 북한으로의 전략 물자 유출 의혹을 제기하여 한때 강력했던 친미반공의 이념적 연대 전선을 친일반공으로